안녕하세요. 낭만덕입니다. 최근 30년 지기 친구가 묻더군요. 근데 너 어떻게 살 뺀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운동하고 가공식품도 덜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빠졌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답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변화하는 과정에 기복이 있었고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 보니 제가 탄수화물 중독에서 조금만 벗어난 시간과 완전히 벗어난 시간이 있었고 완전한 중독 탈출에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우리들의 시간과 잠재력을 좀먹는 결별하고 싶은 나쁜 버릇,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의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32년간 애정해왔던 탄수화물 중독에서 탈출하게 된 방법, 그 메커니즘을 컨설턴트처럼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늘 식욕이 넘치는 먹개비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10개씩 먹어서 엄마에게 혼나기 일쑤였고 회사원 시절에는 책상에 늘 과자를 두고 살았지요.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늘 입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만큼 다이어트도 했습니다만 늘 뭔가 아쉬운 통통한 상태로 20대와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제가 30대 후반 40대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군살이 빠지고 날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전보다 덜 피곤하고 옷을 입었을 때 핏이 살면서 새로운 옷을 사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었고요. 단순히 살이 빠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인간이 32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중독적인 습관에서 헤어나오니 모든 것에 자신감이 붙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약 5kg 정도 빠진 상태를 5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끊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습관적으로 아이스크림에 손을 대고 있지는 않으며 아이스크림이 주는 즐거움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효과적인 힘을 발휘한 4가지 도구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 방법은 개인적인 경험의 분석 결과라는 점입니다. 먼저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습관을 약화시키는 데 필요한 2가지 도구를 말씀드리고 이어 중독의 원인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2가지 도구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과거 청산의 2가지 도구는 청소부, 상비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2가지 도구는 각각 새집, 워너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청소부입니다. 청소부는 중독이 만들어낸 찌꺼기를 말끔히 청소하는 데 씁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몸은 장에 단 것을 더 달라고 매일매일 시위를 벌이는 세균들의 놀이터입니다. 청소가 필요하겠죠?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효과적인 청소부는 운동과 해독 식습관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주 2, 3회 운동을 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날 잡고 지독한 해독 프로그램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것은 운동을 매일매일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식단도 건강식으로 바뀌게 되고 건강한 식단이 해독에 도움을 주는 패턴이 생기더군요. 제가 효과를 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매일 할 수 있는 즐거운 운동을 찾는다. 다음으로 그 운동을 매일 하는 루틴을 실천한다. 세 번째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 과부하를 적극 삼가한다. 마지막 단계로 점차 자신의 몸이 원하는 가능성을 염두하며 운동 프로그램을 진화시켜 나간다. 그러면 어느덧 운동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운동하기 위해 아침 시간을 공략했습니다. 가끔 늦잠 자거나 컨디션이 좋지 못한 날에는 점심 먹고 20분이라도 산책을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저녁 퇴근길에 집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실천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매일 운동을 한다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습관의 확률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수영, 러닝, 등산 등이 좋은 운동이지만 저는 매일 할 수 있는 산책,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질리지 않게 매일 운동을 했더니 이 활동들이 매일 쌓인 몸의 독소를 청소해주고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주었으며 호흡을 높여주고 과거의 염증 세포를 없애주는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시작한 지 약 5년 정도 지나자 운동은 제게 완전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절대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버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는 모두 다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하를 고려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다치거나 운동이 싫어져서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던 제가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상비군입니다. 상비군은 과거가 만들어낸 뿌리 깊은 생체의 기억 혹은 변덕스러운 생체의 순환주기가 잘 나가던 나의 의욕을 꺾고 흐트러뜨리려고 할 때를 대비하여 나의 패턴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과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중독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몸에 새겨진 기록이 스멀스멀 올라와 내 진영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날은 너무나도 당이 땡겨서 정줄 놓고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어치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곧 망해버렸다는 기분이 들고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습관에 전복당해서 좋은 흐름에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과도한 식욕이 일 때를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견과류, 두유, 바나나 같은 것들처럼 비교적 건강에 좋고 포만감이 들 수 있는 음식을 상비군처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진짜 보병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입이 심심한 느낌이 주말마다 혹은 밤늦게 찾아올 때입니다. 이럴 때 정말 미치겠습니다. 밤 10시에 입이 심심할 때를 대비해서 방울토마토나 황태포 같은 것을 사다 놓고 게릴라 공격을 받을 때마다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대체물에 의해 포만감을 느끼고 욕구를 잠재우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참으려는 의지가 덜 필요하게 되어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나면 점차 과거의 세력이 약해지는 패턴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도구부터는 원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도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소부와 상비군만 잘 활용해도 중독 상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독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고 중장기적으로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미래지향적 두 가지 도구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구, 새 집은 중독의 원인을 차단하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타이밍에 시키는 상사 때문에 초콜릿을 내 입속에 털어넣게 되는 경험, 직장인이라면 한두 번쯤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수면 시간은 당을 부르게 되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원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궁리하던 중 내게 시간의 주도권이 없는 업무 환경이 탄수화물 중독을 부르고 이것이 살을 찌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2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자유로운 업무 환경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만족감이 증대됩니다. 그러면 당을 찾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업무 환경을 만들기를 계획했습니다. 천천히 장기적으로 말이죠.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시간의 주도권을 찾는 생활 방식, 즉 상사를 만들지 않거나 상사에게 시간 주도권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 9to6로 근무하는 직장 생활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추구하였는데요. 그 포션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창업, 프리랜서, 사회이사, 외래 교수, 멘토링, 시간제 근무 등의 형태를 시도해 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 업무 환경에 완전한 시간 주도권이 생겼습니다. 저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 번째 도구,
새 집의 핵심은 중독의 원인 요소를 차단하는 새로운 환경을 세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독적인 습관의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집은 새 집 마련처럼 시간이 걸리지만 매우 중요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도구입니다. 마지막 워너비는 중독을 대체할 보다 강력하고 좋은 욕구를 찾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먹는 것보다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후 인생의 몸무게를 찍어보고 싶다. 쇼핑하면서 5 사이즈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멋진 이성을 만나고 싶다. 등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워너비 도구로 효과를 본 방법은 먹을 때보다 즐거운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였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 야구장 가기, 미술 전시회 가기, 동호회 활동하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외부 음식 반입이 불가한 카페에 가서 독서하기 등등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미술 전시회를 간 일이었습니다. 미술관에 가니 더 걷게 되고 오글거리지만 가슴이 너무 설레어서 그 순간만큼 먹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친구를 만나는 일은 너무 즐겁지만 평소보다 더 먹게 되더군요. 여러분들도 중독적인 습관을 끊어낼 여러분만의 워너비 레시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중독 상태를 만들어 놓은 내면의 욕구와 즐거움을 대체할 내 안에 더 크고 강한 욕구를 발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저는 청소부, 상비군, 새집, 워너비의 4가지 도구를 활용해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탄수화물 중독에서는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청소부, 상비군, 새집, 워너비의 4가지 도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의 요소와 같습니다.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반드시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청소부, 상비군, 새집, 워너비의 4가지 도구를 사용해 지금보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나의 낭만적인 삶을 위해 실천하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낭만덕이었습니다.